커피에서의 어떤 저희가 향미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휘발성과 비휘발성으로 일단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같은 향이라 하더라도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어떤 휘발성 향을 먼저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커피를 드시면서 입안에서 다시 느껴지는 어떤 향이 있으실 텐데 그 향들은 공기 중으로 확산되지 않는 물에 녹는 비휘발성이거든요. 휘발성 향과 비휘발성 향을 두 개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맛이라고 얘기하는 플레버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단맛, 쓴맛, 짠맛, 신맛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우마미라고 해서 감칠맛까지 이렇게 5가지 맛이 어떤 향과 얼마나 조화롭게 잘 섞여 있냐로 전체적인 어떤 향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어딘가에 100점짜리 커피가 존재한다면 그걸 완벽한 스페셜티 커피라고 말할 수 있겠죠. 100점짜리 커피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100점 중에 80점 이상을 맞게 되면 그 다음부터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페셜티 커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 국제사회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이렇게 커피를 가지고 점수화할 수 있는 어떤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컵 오브 엑셀런스라고 하는 커피 품평회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만든 COE 폼이 이 2가지가 가장 현재까지는 노멀하게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 2가지 폼을 가지고 커핑을 했을 때 스페셜티인 것들은 다 어떤 폼을 쓰든 다 스페셜티 점수가 나오고요. 스페셜티가 아닌 것이 뭐 A라는 폼을 사용하면 스페셜티가 되고 B라는 폼을 쓰면 스페셜티가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 커피가 농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지 뭐 토질이 갑자기 예상치 않게 변화한다든지 날씨가 받쳐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농부의 노고와 상관없이 이 농작물의 특성상 전체 생산량을 100으로 봤을 때 한 농부가 완벽하게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생산량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저희는 항상 86점에서 88점 이상을 받는 커피들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전 세계 생산량의 8% 안에 드는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국제 품평회에 나오는 커피들은 정말 그 해에 한 번이나 2번 만날까 말까한 그런 최상급을 만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농작물은 한 가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농부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걸 깨달아도 얘를 바로바로 수정하기가 어려워요. 공산품은 생산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게 발견이 되면 수정을 하고 다시 생산을 하고 이게 가능한데 커피는 1년에 한 번밖에 농사를 짓지 않고 그 농사에 대한 결과도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내년에 다시 수정을 해서 그 결과를 보려면 어쩔 수 없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과정이 돼서 사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떤 품질의 발전이 공산품처럼 빠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페셜티 커피라는 거에 대한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 시장에 그렇게 스페셜티가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커피라고 하는 작물은 과일 중에도 씨를 먹는 거기 때문에 그 산지의 생육 환경이 대단히 맛과 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환경과 토질과 좋은 품종을 가지고 커피를 재배를 해야 일단 그런 독특한 향미가 결정이 되고요. 소비지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된 커피의 특징을 어떻게 잘 발현을 시키면서 끝까지 추출 과정까지 놓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고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셜티를 한다는 것은 꼭 어떤 로스터만 스페셜티를 해야 된다 혹은 바리스타만 스페셜티를 이해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결국엔 마지막 소비자가 그 스페셜티를 느낄 수 있었을 때 그때가 정말 진정한 스페셜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